저도 진짜 깜짝 놀란 게 이 논문으로 증명된 근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게 찾아보면 화장품에 들어있는 것도 많아서 저 요새 피부과에서도 이 색소 치료할 때는 무조건 씁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에 얼룩덜룩 올라오는 색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피부과 치료는 부담스럽고 약국에서 파는 미백 연고는 발라도 효과를 잘 모르겠고, 이럴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4가지 핵심 미백 성분이 있는데요. 사실 피부가 하얘지고 깨끗해지고 싶다면 이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보다 이 성분들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 피부과에서도 무조건 사용하는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핵심 성분 4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피부가 맑아지기 위한 미백 성분 중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단언컨대 비타민 C를 꼽을 수 있는데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활성산소가 발생해 피부 노화와 멜라닌 생성이 촉진이 되죠. 이로 인해 피부가 칙칙하고 어두워지는데 항산화제는 이 과정을 차단하고 피부 회복을 도와줍니다. 바로 비타민 C가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노화 예방과 피부 미백에 큰 역할을 하죠. 피부과에서 기미 색소를 치료할 때도 레이저 외에 다양한 스킨케어를 병행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엔바이론 이온자임이라는 스킨케어는 피부 미백에 도움되는 여러 성분들을 피부 안으로 침투시키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핵심 성분 또한 비타민 C이죠. 따라서 비타민 C는 집에서든 병원에서든 피부를 밝아지게 만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성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부에 비타민 C를 공급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먹는 방법, 다른 하나는 바르는 방법인데요.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성인 기준 하루 비타민 C 섭취량은 약 100mg입니다. 이 정도는 과일 한두 개, 신선한 채소 150g 정도만 섭취해도 채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보충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보다 확실한 미백 효과를 원한다면, 특히 평소 자외선 노출이 많거나 운동을 자주 해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는 경우라면 한국영양학회에서 권고하는 상한 섭취량인 2000mg까지는 섭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초과하여 섭취하는 비타민 C 메가도즈 요법도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피로가 확 줄고 몸이 건강해졌다는 후기도 있지만 위장장애나 신장 결석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 무조건적으로 권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새는 비타민 C 화장품도 구하기가 매우 쉽죠. 화장품 성분으로서의 비타민 C는 순수 비타민 C인 L-아스코빅 액시드와 합성 비타민 C인 비타민 C 유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L-아스코빅 액시드는 오리지널 비타민 C이기 때문에 효능 또한 가장 강력하지만 안정성이 낮아 변질되기 쉽고 피부 자극감도 꽤 심한 편입니다. 반면 비타민 C 유도체는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소디움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테트라헥실데실 아스코베이트 등 주로 무슨 아스코빌 형태로 이름 붙여진 성분들인데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순수 비타민 C를 변형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극감은 덜하나 그만큼 효능도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비타민 C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꼭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기미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백 효과를 위해 사용한 비타민 C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면 이 기미가 거꾸로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비타민 C 화장품은 절대로 무리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민감한 피부라면 L-아스코빅 애시드보다는 비타민 C 유도체 성분을 우선 사용하고 소량에서 시작해 조금씩 용량을 늘려나가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서서히 L-아스코빅 애시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분에는 글루타치온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멜라닌 합성 과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 피부를 밝고 맑게 가꾸는 효과가 있는데요. 첫째, 멜라닌 합성 효소인 티로시나제가 활성화되려면 구리이온이 필요한데, 글루타치온은 이 구리이온과 결합하여 티로시나제 활성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멜라닌 색소에는 어두운 유멜라닌과 밝은 페오멜라닌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글루타치온과 시스테인의 농도가 높을 때 페오멜라닌 쪽으로 합성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셋째, 멜라닌 합성에 영향을 주는 활성산소와 멜라닌 합성을 조절하는 MITF 발현을 줄여 멜라닌 생성 과정을 억제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20에서 50대 여성 6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환원 글루타치온,
다른 그룹은 산화글루타치온, 마지막 그룹은 위약을 12주간 복용하게 하였는데요. 그 결과 산화 환원 상태와 상관없이 글루타치온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얼굴과 팔을 포함한 모든 부위에서 멜라닌 수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피부 탄력이 증가되는 경향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환원 글루타치온 복용 그룹의 일부에서는 뚜렷한 주름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자, 글루타치온은 경구로 섭취하거나 이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경구 섭취 방식으로는 알약이나 필름 형태가 있는데요. 경구 섭취는 소화 과정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생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점이 항상 단점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예 고용량 알약을 복용하는 방법이나 구강 점막을 통해 흡수시키는 필름형 제제를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 글루타치온의 체내 농도를 확실하게 높이고 싶다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정맥 주사를 권장합니다. 글루타치온은 화장품 성분으로도 종종 사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분자량이 커서 피부 침투율이 낮고 쉽게 산화되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타치온 단독보다는 다른 항산화제나 미백 성분과 함께 조합된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대표적인 미백 기능성 화장품 성분으로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안전해 대부분의 피부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미백 효과가 기본이지만 이외에도 보습, 항염, 탄력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선호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의 주요 효과를 정리해보면요. 첫째, 멜라닌의 이동을 억제하여 기미, 여드름 자국,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톤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피부 장벽 구성 성분인 세라마이드와 자유지방산 생성을 촉진해 피부의 수분 보유력을 높이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요. 따라서 건성 피부나 민감한 피부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셋째, 염증을 완화하고 자유 라디칼을 억제해 여드름, 주사 피부염 등의 염증성 피부 질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넷째,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해 피부결을 매끄럽게 만들고 모공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다섯째, 콜라겐 생성을 促진하여 주름과 탄력 감소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27명의 기미 환자를 대상으로 한쪽 얼굴에는 4% 나이아신 아마이드 크림, 반대쪽에는 4% 하이드로퀴논 크림을 사용하여 치료 효과를 비교하였는데요. 하이드로퀴논은 이미 널리 알려진 도미나 크림, 멜라논 크림의 주성분으로 가장 강력한 미백 성분 중 하나이죠. 사진상에서 보다시피 나이아신 아마이드 크림을 사용한 쪽에서도 유의미한 기미 개선 효과를 보였고요. 그 정도는 하이드로퀴논 크림을 바른 쪽과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비만 세포의 수가 줄어들었고 자외선으로 인한 광 손상이 회복되는 양상도 관찰이 되었죠.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화장품 성분으로 쓰일 때는 보통 2에서 5% 농도가 사용되는데요. 10% 이상의 고농도는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에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피부 자극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피부에게 권장되는 농도는 아닙니다. 또한 순수 비타민C 화장품과 병행이 시 L-아스코빅 애시드는 산성의 낮은 pH에서 잘 흡수되지만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중성에서 흡수가 잘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부분의 피부과에서 기미 치료에 꼭 병행하는 성분으로는 트라넥 3산이 있는데요. 저 역시도 상당수의 기미 환자분들에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트라넥 3산은 원래 지혈제 성분입니다. 수술 전후, 외상 후 출혈, 생리 과다 등에서 출혈을 예방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지혈제로 사용하던 중 환자의 기미가 함께 좋아지는 효과가 관찰되면서 현재는 기미 치료에도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죠. 트라넥 3산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 기미를 좋아지게 만드는데요. 첫째, 플라스미노겐이 플라스민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차단하여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FGF, PGE2 분비를 줄입니다. 둘째, 기미 환자의 피부에서는 VEGF로 인해 혈관 밀도가 높아진 경향을 보이는데 VEGF 발현을 억제하여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혈관 신호를 차단합니다. 따라서 홍조와 기미가 동반된 피부에 상당히 효과적이죠. 셋째, 멜라닌 합성에 가장 중요한 티롤시나제 활성을 낮춰 멜라닌 생성을 직접 줄입니다. 넷째, PGE2, 인터로킨 1 알파 등의 염증 매개 물질을 줄여 기미를 악화시키는 염증 반응을 차단합니다. 트라넥 3산은 최근 출시되는 미백용 화장품에도 종종 들어있는데요. 약 2에서 5% 농도로 포함이 되는데 농도에 따라 효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급적
고농도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다만 큰 분자량으로 인해 피부 침투가 제한적인 문제가 있어 나노기술이나 리포점 등의 특수 전달 방식을 적용한 화장품들이 출시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부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란자민과 같은 경구제 형태로 처방해 기미 치료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월 내로 복용 시 피부가 밝아지는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고요. 본 논문에서는 하루 750mg의 트라넥삼산 경구제와 2% 트라넥삼산 도포제를 2개월간 병행하면서 기미 치료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미와 주변 흉조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요. 조직검사상으로도 멜라닌 색소가 감소하였고 확장된 혈관의 수와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비만 세포의 수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라넥삼산 경구제는 전문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데요. 기미 치료 용량은 지혈제 용량의 절반 이하인 저용량이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비교적 낮고 장기간 복용해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다만 원래 지혈제로 사용되는 약인 만큼 혈전증이나 심내혈관 질환 이력, 신기능 저하, 여성 호르몬제 복용 중인 경우에는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위장장애나 두통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피부과에서도 꼭 사용하는 이 대표적인 미백 성분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화장품 성분으로든 영양제로든 여러분이 이 성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환하고 깨끗한 피부를 얻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